주식을 팔아서 번 이익에는 세금이 없죠. 하지만 특정 종목의 지분이 1%가 넘거나 금액 기준으로 10억 원 넘게 가진 사람이 주식 양도 차익을 거두면 2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과세입니다.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려는 정부 방침이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인 출신 양향자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울 양양자입니다. 네, 광주 서구에서 당선되시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셨는데 오늘은 네. 전화로 연결이 됐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네. 자, 주식 양도 차익의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 정부 방침이 이미 2017년에 결정됐는데 왜 이제 와서 뒤늦게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여당에서. 저는 이제 이게 반대가 아니라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17년과 달리 시중 그 유동성 자금들도 역대급으로 풍부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7년도에 과연 그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또 가족 합산이 맞는지 살펴보자는 얘기고요. 네.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로 또 시중 유동성을 흘러주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또 정책 또한 이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고요. 또 이 여러 이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좀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와대 청원 2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가게 된 어떤 근거,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또 3억 원의 기준. 네. 그래서 이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떤 기준으로 3억 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재부에 지금 그 근거 자료를 요청을 해놨고요. 네. 분위기는 이제 가족 합산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 합산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은 가족 합산을 좀 더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직계 존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대주주 요건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네. 좀 맞지 않다라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특수관계인 범위에 외가의 네네. 조부모 또 손자까지 있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체 성격을 감안할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기재부에서 조금 동의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네. 이 직계 존비속 외가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본인 플러스 부모 뭐 자식까지도 대주주로 보는 것도 부당할 수 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 좀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내놨습니다. 그 네. 국제 기준도 좀 살펴야 하고요. 네. 어쨌든 국민들께 어떤 법안이든 정책이든 이 설명이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것들은 촘촘하게 좀 자료로 제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대상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주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과세 그렇습니다. 대상 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예. 3억 원 그래도 있는 사람, 주식을 3억 원 이상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예. 많이 돈을 벌면 양도 차익을 내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 문정부의 공정 가치에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3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이 2017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된 어떤 근거가 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이제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대주주 기준도 시장 상황에 합당한지 보자라는 의미이고요. 그 얘기는 변화되는 시장 규모의 정책의 방향이 합리적인지 좀 살펴보자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정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2017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이며 네. 또 정말 미중유의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정 가치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족 합산, 그러니까 조부모 손자까지 합산하는 게 좀 비합리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차제에 이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우리나라 여러 법에 굉장히 넓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을 보면 육촌 내 혈족 육촌, 인척은 사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까지 당장 논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대주주 완화 요건 하나의 의제에 좀 집중해야 될 때 아닌가. 그리고 다만 이제 코로나로 급변하는 뭐 어떤 경제 상황, 또 4차 산업혁명, 또 인구 절벽 등을 고려한 국가 전체적인 자본 경제에 대한 재설계 논의는 좀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을 당장 고쳐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하면 연말에 매각 물량이 너무 많을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10조 원 이상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이런 예. 우려도 좀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과장된 걱정 아닐까요? 우선 이제 모든 예측 그 시뮬레이션 해서 예측된 자료들은 그냥 예측인데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 관계 분들의 어떤 예측이 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자료를 또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양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기도 한데 이런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제가 균형감 있게 얘기를 한다라는 아마 인식을 하고 계셔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은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예, 예. 김태년 원내대표도 또 공식 입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고, 이 적정한 수준을 찾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그 이제 말 그대로 그 시장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맞는 그 합리적 대주주 기준을 찾아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하게 보자라는 데는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 법이 또 좀 단기 법일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내후년에는 또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에서도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좀 고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아무래도 어떤 정책이든 어떤 법안이든 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갈등 요소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거대 여당이라고 해서 네.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어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뭐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과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 기업들은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인 출신이신데 이 기업들이 많이 반대하는, 걱정하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 경제 생태계 자체가 기업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 그 생산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네. 공정경제
법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두를 다 좀 우려는 하시나 음. 이게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고는 말씀들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재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 법에 저촉을 받는 이 법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네. 당사자들의 어떤 패싱은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해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결코 이제 패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경총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대표 함께 경총에서 이제 경제계와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경제계에서 꼭 좀 고쳐달라 이거는. 그리고 네네. 혹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그 비공개 회의를 마치시고 나오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마도 그 헤지펀드들의 어떤 기업이 이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헤지 펀드들의 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무슨 그렇죠. 이제 뜻일까요?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이게 해석하기로는 상법 중에 네. 감사위원 3%를 적용해서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3%로 의결권을 예. 제한하는 게 있죠. 네. 네네 그 법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제계에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경총과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만난 것도 이제 귀 기울여 듣겠다. 또 공정경제 3법을 무조건 안 하겠다가 아니라 가야 될 네. 방향이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논의할 부분 논의하겠다라고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도 헤지 펀드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 그렇죠. 감사위원 네. 분리 선출해서 의결권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를 조금 뭐 완화할 방향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총에 요청드렸던 내용이 이 부분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쉬운 근거 자료 예전에 네. 있었던 그런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하는 자료를 좀 보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좀 드려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는 네. 해외에 법인을 많이 두고 있는 그 기업들이 좀 우려하는 법인데 이 부분도 이 해외 사례를 들여서 해외 네. 법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좀 설명하는 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테이블에 놓고 우리 민주연구원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아마 신속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네.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겠다는 얘기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은 추진하되 노동자의 지나치게 기운 노동관계법, 노동법을 또 함께 개정하자. 이런 의견도 네네. 냈는데 경제계도 예. 굉장히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자리에서는 그 경총 회장님께서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또 특수형태 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은 하셨습니다. 우려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노동관계법 관련해서는 이제 뭐 특별하게 언급을 따로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총 회장께서 특별한 언급을 근데 하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무엇을 고치자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리고 뭐 유연성 이야기는 하셨으나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뭐 이렇게 그런 강론들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찌됐든 이제 노동법 관련해서도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한 일이고 네. 우선 내용을 주셔야 또 그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지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논의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시죠? 네. 네네.
자, 내일부터 국감이 열리는데 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어떤 예.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실 예정입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재정 건전성이 과연 양호하냐, 네. 또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이 맞느냐, 또 2021년 예산안이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한국판 유리를 관련해서도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재부가 뭐 재정 준칙도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정부의 균형 재정이 중요하다는 또 양론이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자본시장 활성화도 그 투기가 아닌 또 투자로 시중 유동성을 흘러주게 하는 것에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네. 또 대주주 요건 완화도 그 장기 주식 투자 혜택 등에 대한 어떤 정책들에 대한 논의, 그에 대한 질의, 이번에 저는 이제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도 네. 3억 원이라는 근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국감에서 질의를 하면서 좀 확인할 예정이고요. 네. 또 2021년 예산안 점검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그 한국판 뉴딜 원년 예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야 간의 논쟁도 뜨거울 듯한데, 저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과학기술,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제가 이게 질의하고 확인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서구을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